미국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 양보 못하는 건 기축통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축통화라면 세계 준비통화라고 하려면 명실공히 뭐가 돼야 산업이나 국가 운영 혹은 전쟁에서도 꼭 필요한 원자재를 살 수 있는 통화여야 되잖아요. 근데 위안화가 현재는 그게 안 됐으니까 상해에다가 원유 시장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거래량이 그렇게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왜? 중국 자체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런던이나 시카고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건 미국에서 다 쓸 걸 거래해. 전 세계가 거기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동에서 산다고 해서 두바이 그 중동 가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결제는 CME를 거치거든요. 철강은 LME가 많습니다. 그 L이 런던이고 앞에 CME는 시카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그게 페트로 달러잖아요. 근데 상하이에 위안화로 원유 선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생긴 것도 있는데다가 일단 자기 파이가 있으니까 규모에 비해서는 덜 위협적이에요. 왜? 거기서 거래되는 거에 90%가 다 중국으로 갑니다. 이래나 저래나 똑같은 건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페트로달러 흉내내는 거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포기하지 않으면, 혹은 경영권이 이 시장을 상장해서 거래소 상장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장을 해서 미국 자본인 거랑 다름없는 거랑 같이 해서 한 패가 되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근데 없애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영권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미국 정부가 들어가긴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만한 헤지 펀드에다가 지분을 좀 이렇게 블록기로 넘기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계속 때리지 않겠냐. 계속 때리지 않겠냐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의심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 갑자기 또 EU든 동맹국들한테 철강화세를 또 때리겠다고 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날 잠깐 주가가 빠졌다가 그 이후로 더 올라버리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의 항목만 준수해 준다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근데 5개가 뭐냐? 첫 번째,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을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하라는. 2017년도에 미국 경기 좋아가지고 그 철강 알루미늄 수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기준치가 높아요.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수출하려면 우리는 땡큐예요. 그 정도 이상도 하기 힘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수출 억제인데 딱히 억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두 번째부터가 이제 냄새가 나옵니다.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 한마디로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까야 되는데 같이 참여하라. 그리고 세 번째, 주요 20개국 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더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라. 네 번째가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할 때 옆에 같이 서 있어라. 그리고 5번째, 미국이 안보에 협력하라. 한마디로 그 되게 쉬운 문제를 준 거죠. 근데 그 쉽다는 게 왜 쉽냐면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되면 다 관세를 빼주겠다. 근데 중국하고 같이 놀면 25% 때릴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라서 빼줄 줄 알았는데 동맹한테 더 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만들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야? 얘랑 놀면 너도 왕따가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무서워서 왕따를 그냥 이렇게 왕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때 내 주변에 친하기도 하고 이 반에서 이빨 좀 있는 애들한테 먼저 너 쟤랑 놀면 너 절교야 이런 식으로 먼저 해야 되는. 안 친한 애들은 별로 안 친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상을 뒤집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만약에 중국 때리기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거라. EU랑 뭐 캐나다든 멕시코든 한국이든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중국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중국을 때리면 너희들은 그냥 다 면제. 그리고 중국을 빼고는 다 면제를 받으면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관세를 때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국 내에서 지역별 철강 가격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제일 올라가요. 왜겠습니까? 미국은 수출이 많겠어요? 수입이 많겠어요? 수입이 훨씬 많은데 관세 때리겠다고 하니까 미리 사놓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로 다 빨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관세를 진짜 때린다? 별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 취업자 수를 보죠. 1차 금속, 철강 다 합해봐야, 결국엔 운송장비, 미국에는 전부 다 택배기사인가? 그거 아니고 비행기예요. 항공기. 항공기 운송장비잖아. 항공기, 기계, 컴퓨터, 블라블라블라예요. 그러면 근데 항공기를 만약에 정말 취업자를 늘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에어버스를 때리면 되죠. 여기 제일 많잖아. 에어버스를 때리면 살 게 보잉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잉 공장이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하나 보잉 2를 짓든지 해서라도. 근데 왜 엄한 걸 때리냐? 진짜 삐진 건 따로 있는데 이제 다른 걸로 한마디로 이건 나야 쟤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목표는 뭐 볼 것도 없이 지금 반중 연맹을 만들겠다. 트럼프 중국 정말 싫어하죠. 본인 개인적인 것도 있고, 이제는 중국이 오냐오냐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툴바 설치하겠습니까? 오냐오냐 했더니 반 정도가 툴바로 설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저는 좀 멀었다고 봤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이제 손을 봐줘야지 하는데 트럼프가 먼저 좀 나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 중국 때리기는 뭐 철강은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 이 얘기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한 거니까. 근데 중국 때리기가,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절대 양보 못하는 건 달러의 기득권일 것이고, 중국은 지금 대외적으로 중국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거나 할 때 얘기했을 때 제일 싫어할 만한 얘기가 뭐예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 중국은 일단 두 가지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두 번째, 대만이라는 혹이 있죠. 지금 대만 때리기는 말할 것도 없는데 6월 4일 날이 천안문 사태 29년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거 그냥 관련 화면 한번 보고 갈게요.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중국 스케일이 큽니다. 탱크로 진압을 하죠. 그래서 탱크를 막아섰던 이 유명한 사진. 이 사람 누구였는지 못 찾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촛불 시위 하네요. 저 천안문 광장 가봤는데요. 처음에 한 100만 명 운집했다 할 때 역시 중국 사람이 뻥이 심하잖아요. 삼국지 이런 데 보면 그 시절에 100만 대군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100만 대군 배급 한 번 하려면 밥 한 번 먹으려면 도대체, 그래서 뻥이려니 했더니 가봤더니 100만 명 서겠더라고. 진짜 여의도 광장이 아니라 그냥 여의도만 해요. 진짜 넓고 막 엄청난데, 한 2주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중국은 이제 군이 5개 정도로 아예 나눠져 있어가지고 각 군 아래 육해공군이 따로 있어가지고 참모총장이 없다고. 그래서 베이징 관할군이 군사령관이 진압을 거부하니까 기린성에 있는 애를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진압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이 현장을 잘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화면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팔짱 같은 걸 끼고 이제 서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왜 못 뜯어내게 서로 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밤에 이제 그런 분위기로 잠깐 텐트 안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탱크들이 모르고 다 지나간 거예요.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탱크에 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탱크로 밀어버린다는 말을 실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죠. 한국이 1980년에 올림픽 개최국 승인을 받고 88년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잖아요. 일본은 50몇 년도에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였던 중국이 2008년이 돼서야 올림픽을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결판코 반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하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천안문 사태입니다. 웃깁니다.
80년대 우리 위에 5.18이 있었잖아요. 물론 천안문보다 광주가 좀 좁긴 했지만 잔악성으로 보면 절대 밀리지 않았던 상황인데 차라리 중국은 베이징 군은 차라리 거부라도 했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5.18 할 때 이제 전두환을 막으려고 했던 장군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렸고 그랬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고도 그 해에 올림픽을 하기로 하고 8년에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열받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중국은 되게 우리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사고가. 그래서 세계에서 100명이 사형되면 그중 70명이 중국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중국은 사형하면 그날 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조선족 친구라고 해야 되나? 조선족 알게 된 사람한테 야 그래도 아무리 사형 선고가 오후심이면 2시 반이나 한 4시 전에 뭔가 사형인데 7시에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은 퇴근하게 죽이거든요. 집행관들도 공무원이니까 죽이고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6시 전에 그냥 죽이고 간단 말이죠. 그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은 그게 왜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사형수인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그리고 감옥이 너무 좁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리 차지하지 말고 밥 축내지 말고 빨리 죽여라. 굉장히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중국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다음날 죽이는 걸로 바뀌었죠. 굉장히 엄청나게 뭐 많이 살려준 기분이 드는데, 그 두 개 때문에 됐다가 이제는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미국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는 게 결론이 날 때, 그때 기념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 보면은 그 박스 아메리카나 안에 들어오면 그냥 훈장으로 올림픽 한번 하게 해주는가 봐요. 약간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됐는데 갑자기 이례적으로 우리도 얼마 전에 5.18이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의 청와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뭐 광주의 영혼을 달래고 싶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잖아. 근데 6월 4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이고 두 번 눌렀구나. 그 성명을 발표해요.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읽어요. 그러니까 대변인 성명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있은 지 29년이 된 오늘 우리는 무고한 생명들의 비극적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마치 미국 안에 있었던 일 같죠. 국무장관이. 그것도 작년도 아니고 29년 전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한 건 아니죠. 그냥 블라블라 하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6월 4일의 영령들은 아직 영면에 들지 못했다. 이 말은요. 그 2010년에 노벨 평화상 받은 류샤오보 그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데 이 양반이 그냥 갇혀 있다가 죽기 한 3일 전쯤에나 풀려나서 실제로 3일 죽어버렸죠. 그래서 치료를 안 했다, 뭐 이런 국제적 비난도 많았었는데 거의 뭐 죽임을 당한 거죠. 뭐 사형 아닌 사형을 당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와이프도 화가인데 똑같이 이제 민주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읽어요. 뭐겠습니까? 중국이 싫어하는 건 골라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이 뭔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이게 알고 그러는 건지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점점 중국을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달러에 도전한 게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을 미국이 달러에 도전하지 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오히려 그 이슈가 돼버리잖아.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미국한테 유리한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이 하려는 걸 따라하니까 하지 말려고 한다는 건 좀 이제 염치 없어 보이니까 그냥 다른 걸로 때리는 거죠. 근데 무역 갖고 때리니까 오히려 좀 후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 그냥 정말 싫어할 만한 것만 골라서 딱 때마침 6월 4일이고 막 이런 그런 거 보면 참 JTBC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럴 줄 몰랐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북미 대화를 가져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트럼프의 결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제도 보도가 나왔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진짜 이거 판을 깨려고 일부러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다. 그런 게 이제 사실상 CNN이 거의 확정 보도를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미국은 원래 그 한반도가 평화가 오고 심지어 통일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데 미국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얘기가 왜냐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제 트럼프니까 북한을 선제 공격할 거라고 난리가 났다가 이제는 갑자기 또 평화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런 거 보면 또 진짜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 예측 불허구나. 지금 크게 두 가지잖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 트럼프가 지금 기존의 그 미국 기득권을 결하고 다르게 가는 건 이겁니다. 북미 대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결이 맞게 가요 또. 그러니까 참 독특한 사람이고 변수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저는 중국이 지금 이걸 알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끝끝내 버텨서 이거를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몰랐다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거래소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출구를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끝끝내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척을 한다면 미국은 계속 중국을 때릴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나 이런 건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중국은 잠깐 좋았다가 경기 침체를 맞게 될 처음으로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경기 침체를 맛보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일본은 뭐 장기 침체를 겪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겪는 하방. 지금 뭐 모건스탠이나 이런 데 봐도 앞으로 중국은 6%도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 5%대 정도 보고 있다. 예전에 보면 절반이죠. 옛날에 한 10% 정도 됐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북미 대화는 뭐 다음 주 결과 보고 정리를 좀 해보고 트럼프가 뭐 심지어 5번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중국 이것도 좀 봐야 될 건데 중국이 저는 좀 빨리 좀 눈치를 채고 상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해 원유 시장 자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올리면 미국이 드디어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이제 중국이 딱 꺼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위안화는 약간 강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가 올 것이고 그건 우리한테 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사실 제가 트럼프가 됐을 때 리스크가 뭐였냐면 지금 이제 미국 경기 확장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지금이 대공황 이전의 버블하고 IT 버블 직전하고 세 번째로 경기 확장이 길어요. 그런데 이게 좀 경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면 물가가 인플레가 올 것이고 그럼 금리가 빨리 올라가서 결국엔 이거 빨리 올라갔다 빨리 끝낼 수 있다. 이게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왜? 재정정책이나 이런 거. 경기가 확장 중인데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뭐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그게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가가 확 올라가려고 했는데 무역전쟁이니 뭐 이런 등을 해가지고 오히려 경기가 더 빨리 못 나가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트럼프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저도 생각을 하고 전 트럼프 때문에 물가가 빨리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재정정책을 막 수고하면. 근데 트럼프가 자꾸 시끄럽게 해가지고 물가가 빨리 못 가요. 두 가지 다 잡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좀 참 트럼프가 이럴 줄 몰랐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까지 하고 지었다 가겠습니다.